네, 안녕하세요. SNS를 활용한 우리 전팔기 강의를 하게 된 은종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홍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소비자 행동을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우리 교재에서 보는 것처럼 아는 사람이 주는 정보 효과성을 많이 써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상동시장 3구역 앞에 조그만한 과일 가게가 한번 생긴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예전에는 제가 이 앞을 매일매일 지나다니는 사람입니다. 지나다니다가 여기에 과일 가게가 생기네 라고 제가 실제 확인한 정보가 있고요. 누군가가 부천 상동시장에 와서 장을 보면서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부천에 와서 상동시장에 장을 봤는데 이 과일 가게가 너무 친절하고 과일도 신선하고 이렇게 올리시면 제가 눈으로 실제 확인한 정보를 신뢰할까요? 아니면 제 친구가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정보를 신뢰할까요?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는 사람이 주는 정보 효과성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얘기하면 제가 그 매장에 가지 않아도 그 과일가게 사장님이 친절하다고 느껴버립니다. 저는 그 사장을 만난 기억도 없는데 사장님이 친절하다고 느껴버려요. 이런 것들이 아는 사람이 주는 정보 효과성인데요. 그렇다고 그 과일가게를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하냐면요. 반드시 네이버에서 확인해봐요. 이때 우리 매장이 검색 안 되면 끝. 비즈니스에서 우리 장사하시는 데서요. 연결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연결되지 않는 개인은 연결되지 않는 비즈니스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소비자 행동을 크게 보면 두 개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제가 부천 상동시장 매장을 찾기 위해서 상동시장 과일가게라고 본인의 관심사를 드러내는 경우들, 본인이 직접 검색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획구매라고 정의를 하고요. 반대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인스타도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소셜미디어는 계획구매라기보다는 충동구매에 가깝습니다. 저희 매장에 맛있는 과일이 들어왔어요. 구경 오세요. 사러 오세요. 과일을 사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블로그에 인스타에 스마트스에 올려서 사고 싶도록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충동구매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중에 계획구매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우리 매장의 첫 번째는 뭐냐면 네이버에 가서 우리 매장을 등록하는 겁니다. 소비자 행동을 가만히 보세요. 소비자들의 행동을 보면은요. 인스타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다 하지만 결국 구매할 때 끝점은 네이버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위치를 찍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검색하면 근처의 매장을 보여줍니다. 이때 우리 매장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 매장이 있는 매장일까요? 검색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본인은 아무리 있다고 우기셔도 검색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매장을 등록하셔야 되는데요. 전통시장 등록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데 가서 하시면 되고요. 핵심은 전화번호가 핵심이거든요. 나머지는 사업자상 있는 것들 넣으시면 되고요. 전통시장에 한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등록은 됩니다. 여기에서 등록을 많이 해놓으셨는데 유의하실 거는 전통시장에서 영업하시는 분의 얼굴이 보여야 돼요. 내가 보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간판만 찍어서 올리는데요. 그러면 손님 유입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매장에 사진을 적극적으로 해서 등록을 하시는 걸 권장해드리고요. 여기에 가보면 사진도 120장 올릴 수 있고 매장 소개를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 지도 정보 등록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온라인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연결되게끔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걸 가만히 보세요. 대표적인 게 당근마켓입니다. 젊은 친구들 당근마켓에서 거래 많이 하는데요. 당근마켓에 가보면 하단에 내 근처라는 매장에 가보면 우리 매장을 등록할 수 있어요. 당근마켓은 등록에 비용도 안 받고요. 홍보도 할 수 있습니다. 저녁 6시 타임 맞춰서 우리가 치킨 가게라면 저희 오늘 치킨 할인 행사합니다. 치킨 사러 오세요. 라고 하면 당근마켓에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우리 매장을 알리는 방법이고요. 하나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실 것 중에 하나는 매출액을 조금 더 쪼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신규 고객이 중요한 것 같지만 매출액을 쪼개 보면요. 매출액은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으로 나눠집니다. 결국 우리 상동시장은 오는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유입되겠어요. 그거는 제한적일 겁니다. 결국 오는 사람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의 객단가를 키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객단가를 높이셔야 되는데 이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매장의 내부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매장의 내부 광고만 좀 하셔도요, 객단가가 올라갑니다. 대표적인 데가 우리 김밥 가게 바르사 김 선생인데요. 바르다 김 선생 가보면 벽면에 액자로 해서 내부 광고를 정말 잘해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판매하는 단무지는 이런 걸 쓰고 있고요. 참기름은 이런 걸 쓰고 있고, 계란은 이런 걸 쓰고 있고, 쌀은 이런 걸 쓰고 있고, 김은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식재료에 대한 스토리를 내부 광고를 정말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저희 김밥 한 줄 말아주세요 하고 벽을 쫙 바라보면 바르다 김 선생 김밥은 건강하다고 느껴버립니다. 그래서 사장님 2줄 더 싸주세요. 객단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오는 사람의 객단가를 키우는 게 매출액을 키우는 거고 수익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내부 광고를 전 적극적으로 하셔라. 우리 매장의 장점을 자랑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우리의 장점을 보면 그 이야기를 네이버에, 페이스북에, 인스타에 올려주는 겁니다. 온라인 홍보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부 광고만 잘하셔도요, 우리의 장점만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인지해도 그 메시지를 읽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본인 계정에 올려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온라인 마케팅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을 잘 활용하시라고요. 새로운 고객을 막 끌어들려 고민하지 마시고 오는 사람을 잘 활용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떡볶이라든가 치킨이라든가 만드시는 분들은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 거고, 유통하시는 분들 있죠? 과일 가게 같은 것들은 유통이잖아요.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스토리가 없어요. 유통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상품을 제한하셔야 됩니다. 상품을 섞어버리셔야 돼요. 사과 하나, 배 하나, 토마토 하나, 이렇게 상품을 섞어서 소비자에게 제한하는 게 유통의 핵심이에요. 과거처럼 단순하게 파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도 들어오면 생산하신 분이 있고, 떡볶이처럼 순댓집처럼 생산하신 분들이 있고 단순 유통하신 분들이 있는데, 생산하신 분들은 생산의 과정을 보여주셔라. 그리고 우리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셔라. 유통하신 분들은 생산이 없으니까 제품을 섞어서 상품을 제한하시고 그 안에 우리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면 우리 매장에 온 고객들이 적극적으로 본인 계정에 퍼다 날려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홍보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가서 우리 매장을 꼼꼼하게 등록하는 것, 그리고 방문한 사람들이 우리 매장의 장점을 알 수 있도록 내부 광고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온라인 마케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온라인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네이버나 다음에 지도 정보 등록하는 거예요. 네. 우리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할 때 스마트폰 위치를 찍기 때문에 제가 상동시장 정육점 하면 광고가 먼저 안 뜨고요. 이 오프라인 정보들은 쇼핑 이런 게 뜨는 게 아니라 지도가 먼저 뜹니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 보시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해 보면 최상단에 지도가 떠요. 그래서 이것은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등록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전통시장에 한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되어 있지 않은 노점까지도 등록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전통시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등록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님 이제 정육점 하시는데 상동시장 정육점 하면 나 혼자 뜨는 것보다는 근처에 있는 정육점이 10개 같이 떠버리면 사람들은 많이 몰려있는 데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라도 연매장을 등록시키면 나도 잘 되고 상권 전체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그리고 다음은 다음 지도정보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으니까요. 거기 가셔서 꼭 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한 사람들이 온라인에 소문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저는 자랑 좀 하라고 그래요. 실제 들어보면 시장에서 30년, 40년 하신 게 이 보통 경쟁력이 아니거든요.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살으셨고 좋은 거 갖고 오려고 많이들 노력하세요. 그래서 본인의 좀 얘기를 좀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들어보면 정말 경쟁력 있는데 우리나라 정사상 자랑하면 좀 뭔가 안 좋게 보지만 나의 장점을 내가 얘기 하나 하면 누가 알아요. 그래서 저는 현수막 같은 것들, 그냥 이게 뭐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종이로 찍찍 쓰지 마시고 우리의 장점 한 3가지 정도 찾아서요. 1, 2, 3 이렇게 쓰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근데 이때 우리 자랑을 쓰실 때 유의하실 것 중에 하나는 상품의 장점을 쓰시면 안 돼요. 이거 많이 실수하는 데가 이런 데거든요.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 파신 분에게 블루베리 장점 좀 얘기해 주세요 하면 블루베리는 눈 건강에 좋고 뭐 세계 10대 건강식품 선전됐다고 하는데 이건 블루베리 자체의 특징이지 그분의 특징이 아니잖아요. 나의 장점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저희 상동시장 한 곳에서 20년 장사했어요. 저희 매일 아침에 신선한 고기 들어와서 매일 아침 삶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장점이기 때문에 나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내부 광고로 얘기를 하셔라. 사람들이 나의 장점을 알아야 와서 본인 페이스북 인스타에서 퍼다 날려주니까 저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매장을 홍보하는 방법은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오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블로거가 오는 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 나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매장을 온라인에 저는 소문을 넣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온라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스로 소비자가 먼저 되시는 걸 권장해드려요. 나도 매일매일 스마트폰에 붙여 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음악 듣는 것도 좋고 잠깐 쉬느라고 머리 식히는 그런 영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스스로 우리 매장을 검색해 보셔야죠. 나 스스로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매장에 댓글을 달지는 않았는지 나 스스로 소비자가 돼서 움직이시는 게 사실 온라인 전화의 첫 번째예요.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나도 매일매일 이렇게 디지털 상황에서 살아가는데 나부터 먼저 소비자가 되어본다. 그리고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저 매장은 왜 이렇게 하지? 그런 마음 드는 것들을 나한테 적용하시면 되거든요. 스마트폰에 쓰는 이런 것들은 기능이에요. 쓰시다가 처음에가 어색해서 그렇지 하다 보면 그 기능이 어디 도망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전환, 디지털 전환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스스로 스마트폰을 그냥 간단한 놀이도구로 생각하지 마시고 비즈니스 용도로 나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직접 소비자가 되어보는 것 그런 것들이 저는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많이들 하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개설과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계신 상인분들도 최근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먼저 온라인 판매를 하시려면 행정적인 요건을 갖추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사업자 등록증은 필수입니다. 물론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금액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되셨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구청에서 하는 거고요. 통신판매업 신고할 때 구매안전 이체 확인증이라는 걸 제출하셔야 돼요.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일까요? 구매안전 이체 확인증이 뭐냐면요. 고객이 우리 사이트에 와서 고객이 카드로 결제할 때는 고객이 피해를 볼 일이 없어요. 카드에서 전화해서 취소시키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쇼핑몰에 있는 계좌번호에 고객이 직접 입금을 해주고 제품 보내주세요 했는데 제품을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직접 우리에게 현금을 넣어줄 때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은행이라든가 결제 대행사가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넣어주면 우리는 제품을 보내주고 이 과정이 끝나면 나머지 이제 정산을 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구매안전 이체 서비스라고 부르는데요. 흔히 우리가 에스크로제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통신판매업 신고할 때 필수로 제출하셔야 되는 건데요. 이 에스크로제 가입증명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사업자로 발급하시면 판매자 정보 계정에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출력해서 통신판매업 신고할 때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먹거리 판매하시는 분들, 전통시장 다 먹거리잖아요. 먹거리 판매하시는 분들은 건강식품 판매업 신고하셔야 돼요. 이것은 구청 위생과에서 하는 거고요. 건강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시려면 온라인에서 건강식품 교육협회가 있습니다. 여기 가셔서 건강식품 판매자 교육 4시간을 수료를 하셔서 수료증을 제출하셔야지만이 건강식품 판매업 신고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 법적인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건을 맞춰놓고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온라인에 우리 매장은 어디다 내야 되는가? 이걸 간단히 보면 온라인에서 현재 놓고 보면 쿠팡,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신선식품은 신세계. 크게 보면 식품은 이 3파전을 갖고 있는데요. 신세계는
조금 더 약간 백화점처럼 좀 고가 라인업이 중심이 되고 있고요. 쿠팡은 전통시장처럼 좀 작은 매장이 아니라 도매단 하시는 분들이 쿠팡에 좀 많이 입점을 하시고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상인분들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하게 돼 있는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놓고 보면 유튜브도 하고 네이버도 하는데 구매할 때 끝점은 네이버예요. 가만히 지켜보시면 네이버는 결국 검색을 잡고 있기 때문에 검색하는 순간에 우리 쇼핑을 노출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페이를 연동시켜서 아주 쉬운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 입장에서는 사실 좀 편리한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 상동시장에 점포가 있는 상인분들은 어차피 있는 재고기 때문에 결국 온라인을 통해서 누군가 지나다니는 건 아니지만 유입량을 높일 수 있으면 추가적인 매출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재고가 있고 어차피 사람이 있다면 안 하는 것보다 하시는 게 상권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는 거니까 훨씬 더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직접 만드시는 경우에는 카페24라는 걸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해외 수출하신 분들은 뭐 쇼피파이 이런 서비스도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가장 많이 쓰는데, 스마트 스토어만 하셔도 되지만 사실 이상적인 그림은 블로그 같은 걸 같이 하셔야 돼요. 이유가 있는데요.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구매가 일어났을 때는 결국 네이버 검색을 통하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데, 블로그를 같이 하시면 블로그는 생산 과정, 우리 매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고, 거기를 통해서 유입시키는 형태로 하면 수수료도 조금 절감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전통시장의 색깔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좀 과정을 보여주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형태로 가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매장을 오는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훨씬 더 쉽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제가 최근에 인천에 그 횟집에 잠깐 갔었는데요. 거기 횟집 사장이 신포시장에 있던 그 민어를 하시는 횟집 사장이 있었는데 스마트 스토어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거기 손님이 오거든요. 오는데 자꾸 다른 사람한테 팔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해 놓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 걸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매장에 와서 민어를 먹은 사람들에게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도 개설해 놨어요. 다음에 필요하실 때 저희한테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하시면 저희가 신선하게 드실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결제 다 되니까 저희가 아이스팩이랑 해서 맛있게 보내드리니까 여기서 구매하세요. 예전처럼 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얼마에 이런 확인할 것도 없고, 그럼 서로 편하니까 제가 이렇게 확장시키라고 얘기해드렸거든요. 스마트 스토어가 온라인 판매가 오프라인과 전혀 별도가 아니에요. 우리 매장에 있는 고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사실 우리한테 훨씬 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들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온라인 판매를 하시려면 속성상 페이스북도 좀 하실 줄 아셔야 되고 인스타 좀 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요건 이제 좀 추후에 하는 거고요. 처음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저는 블로그 먼저 하시고 이야기를 담고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하는 형태들로 권장을 드리고 싶은데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중요한 것은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게 아니라요, 오는 사람을 사게 하는 구매 전환이 중요합니다. 구매 전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상세 설명이에요. 상세 설명 어떻게 쓸 거냐? 상세 설명 잘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판매자의 신뢰성이 중요해요. 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전환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회적 증거로 불리는 구매 후기. 후기가 상세 설명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결제 편리성. 다섯 번째는 가격 같은 것들이 구매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유입이 목표가 아니에요. 온라인은 전환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상세 설명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쓰는데 고민하시고, 역시 오프라인과 같이 온라인도 재구매가 중요한 겁니다. 오는 사람이 다시 와야 결국 수익이 높아져요. 새로운 고객 자꾸 찾지 마시고 있는 고객을 잘 지키는 게 온라인도 여전히 중요한 거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마트 스토어에는 뭐 많이들 하시니까 일단 빠르고 쉽고 저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실 하실 수 있어요.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꼭 해보시길 권장해드리고요. 스마트 스토어 올리실 때 가점사항이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상품명 같은 것들 카테고리 잘 잡고 이렇게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지점들을 잘 지키셔야 검색이 훨씬 더 잘 되고요. 가장 안 좋은 건 페널티가 있는 것은 배송입니다.
배송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배송 부분만, 고객 응대 부분만 조금 더 신경 쓰시면 크게 페널티를 받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 판매를 위한 행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법적인 요건이 있어요. 이건 필수로 하셔야 되는 건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사업자가 없어도 할 수 있긴 한데요. 금액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하시려면 사업자 등록은 필수고요. 그리고 구청에 가셔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통신 판매업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실 게 에스크로제 가입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구매 안전 이체 확인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가셔서 사업자로 회원 가입을 하시면 개인으로 했을 때는 안 나오고요. 사업자로 회원 가입하시면 스마트 스토어 관리자 화면에 판매자 정보에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통신 판매업 신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먹거리 판매하신 분들은 건강식품 판매업 신고, 농산물 자체는 건강식품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사과를 즙을 내면 이건 건강식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먹거리 하시는 분들은 건강식품 판매업 신고를 구청 위생과 가서 하시면 되는데 이때 건강식품 판매업 교육을 4시간 들으셔야 돼요. 온라인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셔서 교육 수료증을 같이 구청에다 제출하시면 그러면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과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 팔 수 있다. 다 팔 수 있는데 법률상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술, 담배 같은 것들은 안 되고요. 뭐 청소년 유해에 관한 것들. 그런데 술을 내가 유통하는 건 안 되는데 내가 직접 제조를 한다. 요즘에 뭐 지역 막걸리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전통주를 직접 제조하시는 분은 온라인 판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하실 수 있고요. 식품 같은 것들은 온라인 판매를 하시려면 가능은 하신데요. 이것은 즉석 제조 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돼요. 즉석 제조 판매업 신고가 되면 전통시장에 있는 것들도 식품이라고 할지라도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고요. 그 즉석 제조하지 않고 그냥 유통하시면 이것은 이제 법령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못 파는 건 없는데 약간 이제 법적인 요건 중에 우리가 그냥 인식상에서 뭐 청소년의 유해에 관한 것들, 뭐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소지들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 전통시장에 특히 먹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떡볶이를 하는데 온라인에 팔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으면 하실 수는 있지만 즉석 제조 허가를 받으시면 온라인 판매도 떡볶이 매장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교수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매장은 오프라인에 있는 거고 사람들은 정보를 온라인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매장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 매장에 대한 정보를 찍어서 온라인에 올려주면 그럼 누군가가 제3자가 봤을 때 검색을 해볼 건데 제가 이때 권장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와이파이예요. 와이파이. 우리 전통시장 기본 다 깔아주는데 저는 와이파이 거기다 쓰라고 하거든요. 전통시장은 와이파이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쓰고 제가 앞에 잠깐 얘기 들었던 건데 내부 광고를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와이파이 밑에. 그러면 사람들 와이파이 잡다가 우리의 장점을 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연결이 그렇게 아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저는 와이파이를 좀 적극적으로 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 오면 그냥 툭툭 한 번씩 얘기해 주는 것들. 맛있게 드셨으면 네이버 블로그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요즘에 네이버 영수증 기능이 있거든요. 우리 매장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소비자가 영수증을 받으면 네이버에 가서 영수증을 인증을 하면 우리 매장에 댓글을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카운터 같은 데다가 네이버 영수증 인증 댓글 달아주세요 같이 이런 것들을 좀 안내해주면 오는 소비자들이 그 인증을 남겨주는 이런 페이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이버 영수증이라든가 아니면 와이파이를 활용해서 우리 내부 장점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들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